안녕하십니까 새싹이 여러분. 저는 신비노트 법인세 신고 실무를 담당하게 된 정지훈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 여러분들을 상대로 이제 법인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법인세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세금, 이제 세법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나 용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회계학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번 신비노트 법인세 신고 실습 이제 끝장내기 편에서 저와 함께 이 법인세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법인세에 대한 이론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보고 그다음에 신고, 실습, 실무를 다루어 보시면서 조금 법인세와 좀 더 친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법인세라는 분야가 세법이라는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좀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의 세무사 사무실이나 각각의 세무법인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업체들 이제 특징이나 특성도 다양하고 상황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워낙 방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세무사로서 근무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이제 그런 법인과 관련해서 이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서 조금 주로 다루어지는 부분들 위주로 여러분들 신입분들이나 이제 초보자분들이 쉽게 다루실 수 있도록 이제 저희 함께 법인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일단 법인세 신고 실무에 앞서서 저희 법인세가 무엇인지,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법인세는 어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론 부분을 살짝 보고 그다음에 뭐 실무와 실습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세에 대한 기초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저희 법인세법 총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법 총론은 일단은 첫 번째로 법인세가 어떤 부분인지 좀 공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법인세 말 그대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그 과세 대상 소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어서 법인세의 기본적인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인 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법인의 이제 과세 대상 사업연도, 그리고 법인세 신고 기한과 그다음에 납부 기한, 그리고 세무조정과 소득 처분의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제 법인세부터 볼게요. 법인세 기본부터 볼 건데, 자, 법인세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이 얻은 소득이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해당 법인에게 과세되는 국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소득세예요, 소득.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국세이고요. 국세이기 때문에 이것과 별도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가 법인이라는 의미예요. 법인. 법인은 이제 용어상 풀이를 하면은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로서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법인과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 개인은 저 개인을 포함해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개개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고유번호가 있죠. 고유번호.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라는 고유번호로 구분이 되겠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에서 인격체를 부여하면서 고유한 번호인 고유번호,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부과가 됩니다. 부여가 돼요. 법인 등록번호. 그래서 이제 법인 등록번호와 개인 주민번호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 이제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그 법인이 그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법인에게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법인은 법에서 만들어진 인격체라고 했는데
법에서 어떻게 인격체를 부여할까요? 요거는 이제 그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이제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를 통해서 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돼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발급이 되는데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는 이제 법인 등록번호가 기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저 정지훈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법인 또한 개개인의 고유 명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상호가 되겠죠. 상호.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소재지. 저희 개인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법인 또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있습니다. 본점 소재지. 그래서 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법인세 납세지가 되는 구조예요. 자, 또한 이어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 주식수, 그다음에 자본금 총액이 기재되게 됩니다.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 주식수를 통해서 자본금이 구성이 되고요. 자본금. 이 자본금은 여러분들이 이 법인에 대한 이제 장부 작성,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할 때 그 자본금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주식수와 액면가액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서식에 기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인 설립, 법인 등기 업무는 사실상 저희 세무 대리인이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통상적으로 법무사분이 업무를 진행하세요. 법무사분이 업무를 진행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법인 세무 대리를 하게 될 때는 이제 법무사로부터 또는 납세자로부터 이제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전달받아서 이제 회사 등록을 하게 되고, 그 회사 등록상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 부분이 이제 법인 등록 번호와 그다음에 상호, 그다음에 본점 소재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 연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법인 설립 연월일이 중요한 것은 법인 설립이 매년 1월 1일 날 설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연도 중에 설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은 말 그대로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다루는 법인들은 통상적으로 그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설립된 법인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반 법인들과의 큰 차이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뭐 7월 1일 날 설립이 됐다 하면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기 사업연도가 돼요. 그래서 1년이 안 되죠.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율 부분에도 차이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 뭐 접대비 한도라든지 이런 세법상 좀 차이가 발생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이제 회사 등록을 하고 세무 대리를 진행할 때 이 법인 설립 연월일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무 대리인으로서 이제 처음 법인을 수임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제 법인 등기부 등본이 되겠다. 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법인은 이렇게 그 법인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로서 이제 법률상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개인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법인세는 말 그대로 그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다. 소득세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법인세가 되고요. 사실은 이 법인세라는 의미는 법인 소득세라는 개념이 되겠죠. 요거에 대응되는 개념이 개인 소득세. 그래서 줄여서 소득세가 되겠죠. 소득세와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자, 우리가 법인세 중에서 법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법인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 법인세 과세 대상은 법인이 얻은 소득이 되겠다. 소득세잖아요. 법인 소득세, 줄여서 법인세인데 법인이 얻은 소득이 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자, 소득세에서는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이 총 8가지로 열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그다음에 연금, 기타, 그다음에 퇴직 소득, 양도 소득까지 8가지 소득이 열거가 돼 있었는데 법인세에서는 크게 분류를 하면은 총 4가지 소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각사업연도 소득이 될 거예요. 각사업연도 소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법인세 신고를 한다 하면은 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루게 됩니다. 말 그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란 이제 법인이 그 사업연도별로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법인이 얻은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핵심 부분은 법인세 신고 시 주로 다루어지는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자, 2번 보시면은 토지득 양도소득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가끔씩 발생되는 법인의 소득에 해당되는데요. 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법인이 주택이나 별장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이제 매도함으로써 이제 이제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부동산에 해당되죠. 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이 있을 거고 법인이 이제 보유를 하다가 일정 시점에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 매도를 했을 때 매매가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득가액과 매매가액의 차익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차익이 발생되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 위에서 언급했던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그 기업 주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이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이 사실 주택이나 별장, 비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라면은 이제 투기 활동으로 보고 투기 목적으로 보고 추가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 양도소득도 이제 간간히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하다 보면은 뭐 법인에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직면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산소득. 청산소득은 말 그대로 법인이 문을 닫았을 때 법인이 좀 폐업을 한다거나 이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아서 문을 닫았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자녀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청산소득은 사실상 일회성이다.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법인이 문을 닫거나 법인이 해산을 해야 이제 그때 발생되는 청산 시 발생되는 소득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 청산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가 그 일상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뭐 크게 뭐 다루지는 않는 세금이긴 해요. 않는 분야기는 한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진짜 법인이 청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인이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그 남아있는 재산이 주주분들이 그거를 분여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산소득으로 좀 과세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이어서 그 미완료 소득을 보면은 요 미완료 소득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뭐 저희가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비중이 있는 이제 소득은 아닙니다. 뭐 요거는 말 그대로 미환류 이제 한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제 뭐 이제 흐를 환 이제 순환할 때 환자 그다음에 흐를 류 이렇게 해서 이제 환류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소득 일정 부분의 소득을 벌었는데 그 소득을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소비를 한다거나 해서 이제 환원하지 않고
일정 부분 이익을 법인 내부에 쌓아두고 있다면은 그 쌓아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투자를 했었어야지. 일정 부분은 소비를 했었어야지. 지출을 했었어야지. 근데 너 그 법이나 너 그거 지출 안 했잖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미완료 소득 같은 경우는 다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 자산 규모가 큰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 부분은 사실상은 우리가 실무에서 잘 다룰 일이 많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소득을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소득은 각사업연도 소득이 되겠습니다. 각사업연도 소득, 그 이제 사업연도 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우리는 신고시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사업연도 소득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토지 등 양도소득이 있다면은 요 부분까지 다뤄볼 거예요. 그다음에 청산소득과 미완료소득은 이런 소득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법인세 세율을 함께 살펴볼게요. 법인세 세율은 소득세율에 비해서 이제 세율 구조가 단순합니다. 총 4단계 누진세율로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율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 반면에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죠. 그래서 현행은 지금 이제 9% 최저세율을 기준으로 최대 24%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2026년 귀속분부터는 다시 세율이 1%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행은 9%, 19%, 21%, 24%총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26년 귀속분부터는 10%, 20%, 22%, 25%, 이제 1%씩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신고를 앞두고 있는 26년 3월, 이제 25년 귀속분이죠. 이제 26년 3월에 신고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는 요 9%부터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27년 3월부터는 개정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4단계 초과누진 세율 구조는 각사업연도 소득, 각사업연도 소득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각사업연도 소득이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요 4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 9%에서 24%까지 요 세율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마주하는 세율은 9% 내지 19%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세표준이잖아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이제 9%는 2억 원 이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법인이 얻은 이익이 소득이 2억 원 이하여야 9%가 적용되는 거고요.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는 19%가 적용이 되겠죠. 자, 근데 저희가 보통 다루는 법인세 신고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매출액이 일정 부분 뭐 100억, 200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이익은 200억 아래가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로 적용되는 세율 구간은 대부분이 최대 19%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사업연도 소득과 별도로 제가 앞서서 토지 등 양도소득도 말씀드렸는데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이 뭐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별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을 했을 때 그 얻은 차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추가적인 법인세 부분이었죠. 그래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함께 과세하는 방식이었어요. 아무래도 투기를 억제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중과를 제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했다면은 20%,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40%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0%고요. 미등기를 한 경우라면은 40%로 추가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서 이 차익 부분을 추가로 한 번 더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법인 내에 회계 처리를 할 때 이제 뭐 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계상이 돼 있을 거예요. 또는 투자자산으로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건데, 이 이제 토지나 주택 등을 매매했을 때 당연히 분개를 하겠죠. 그래서 그 분개 과정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게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그 회사 법인의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의 수익을 구성하게 되고요. 영업의 수익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서 1차적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추가로 그 차익만 따로 빼내어서 20% 내지 10%로 추가 과세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세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납세의무자 보겠습니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법인이 되겠죠. 법인. 자, 법인이 될 것인데, 법인은 크게 영리 목적 여부와 그다음에 본점 소재지의 위치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법인이 있고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이 될 거고요. 본점 및 주사무소가 국외에 있다면 외국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그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다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영리 목적이 있다면, 자, 영리 목적이라 하면은 법인이 얻은 잉여금, 수익금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얻은 이익금을 그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들한테 분배하냐에 따라서 영리 목적을 구분하게 돼요. 물론 그 법인이 공익 활동을 하는지 뭐 사익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도 영리 목적을 구분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인세에서는 영리 목적 여부라 함은 그 법인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이제 그 법인의 구성원인 주주들한테 분배를 하냐의 차이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이익 잉여금을 분배하는 경우라면은 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영리법인. 분배하지 않는다면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내국법인의 예시를 들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본점이 대한민국 내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국법인에 해당하고요. 자,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 본점 소재지가 미국에 있죠. 대한민국 영토 외국에 있기 때문에 외국법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서 서울우유 이런 그 일반적인 기업체들, 주식을 발행한 주식회사로서 일반적인 그 잉여금을 주주 구성원들한테 분배하는 경우는 영리법인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법인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잉여금을 구성원들한테 분배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인 게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대학교 이런 학교법인들 또는 기부금 단체, 자선단체 이런 부분들이 비영리 법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 바로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서요. 과세 대상 소득, 그 소득 중에 법인세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이 어떤 거라고 했죠? 각사업연도 소득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토지 등 양도소득도 이제 간혹 다루어지게 되는데 중점 사항인 각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요 부분을 이제 따져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을 묶으면은 총 4가지 형태의 법인의 유형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내국이면서 영리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이 있고요. 외국법인이면서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 영리법인이라면은 본점이 국내, 대한민국 내에 있으면서 이제 영리 목적이 있는 법인이라면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본점 소재지는 대한민국 내에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라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얻은 소득 다 과세를 하게 되지만 수익 사업과 관련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내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게 학교, 대학교라고 말씀드렸죠. 대학교, 학교법인. 자, 대학교, 학교의 설립 목적은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대학교 등의 학교법인인데 그 학교법인에서 본래의 목적, 고유 목적과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게 연세대학교 또는 건국대학교 등에서 이제 교육활동과 별도로 우유를 판매하고 있죠. 연세우유나 또는 건국우유. 그리고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조금 한창 화제가 됐던 거, 뭐 크림빵 같은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수익이 생기게 된다면 원래 당초의 설립 취지는 이제 교육 활동이 목적이었으나 이제 우유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별도의 수익금을 얻게 된다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래 목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얻은 등록금 수익 있죠. 그런 수익은 과세를 하지 않지만 비영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교육 기관이 뭐 교육 외적으로 벌어들인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우유나 뭐 이제 빵 등을 판매하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이제 수익 사업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수익 사업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영리 기업과의 형평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 우유를 판매하는 기업이 앞서 설명드렸던 서울 우유가 있겠죠. 서울 우유에서도 우유를 판매하고 연세 우유에서도 우유를 판매해요. 자, 근데 연세 우유를 판매하는 연세대학교 재단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유로 그 우유 판매 수익금을 과세하지 않는다면 그 서울 우유와 연세 우유와의 그 세금적인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연세우유 쪽에서는 법인세를 안 내게 되다 보니까 그 세금적인 이익이 생기게 되고 그 이윤 부분을 가격 단가에서 낮추게 돼서 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시장 상황에서의 그 형평성이 좀 어긋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비영리 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게 영업 활동을 했다면은 그 부분은 그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겠지만 설립 목적 외적으로 방금처럼 우유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수익금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은 추가적으로 수익 사업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국법인이라면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얻은 수익도
과세를 하고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을 과세하냐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면은 고유목적 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을 제외하고 수익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임대소득이나 또는 뭐 상품 판매 수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에 반해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요. 당연히 그 외국법인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해당 국가에 있어요.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그 해당 국가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수익금을 냈다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죠. 그래서 외국법인이라면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자, 그리고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있을 수 있겠죠. 외국법인 또한 마찬가지로 영리법인이라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외국 비영리법인이라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벌어들인 수익 중 그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과세를 하지 않고요. 수익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고유목적 사업 외적으로 발생된 수익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따라서 국내냐 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과세를 할 것이냐 라는 차이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영리 목적이 있냐 여부에 따라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이냐 또는 이제 비영리 법인이라면은 그 비영리 법인의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 목적에서 발생된 등록금 수익 등은 과세를 하지 않고 그 외적으로 임대소득이나 또는 이제 상품 등의 판매 수익을 얻은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반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예요. 모두 과세. 자, 토지 등 양도소득은 투기 억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주택이나 토지 등 이런 부분들은 주거 안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칫 시장의 주거 안정성을 훼손할 부분이 있고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투기를 방지하고자 제재 성격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을 추가 과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내국법인이든 외국법인이든 또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국내에서 주택, 토지 등으로 투기 활동을 벌인다면 제재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를 하게 되는 점, 이 점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1차적 구분을 하고 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영리 목적이 있냐 또는 영리 목적이 없냐에 따라서 이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을 하게 되겠죠.